오케이. 오늘 세 번째 파트죠? 미분계수. 말 그대로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 파트는 그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를 기억한 상태에서 부정령 계산을 하는 것들이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 드디어 들어오게 된 거야, 이제. 미분의 세계에 들어오게 된 거야. 오케이? 미적분할 때 미분적분 맞아요. 그 미분이 이번에 배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컴팩트하게 다 하나 알려줄 테니까 잘 보고 배워놔. 이것도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거든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1번. 1번의 내용은 당연히 미분계수를 이제 정의를 해보자는 거죠. 자, 우리 앞쪽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부정령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똑같이 부정령을 계산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지? 부정령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미분계수를 우리가 이 부정령으로 계속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자,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여기 이제 교재에서는 뭐 증분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증분 안 나와 있나? 그치, 증분 나와 있지? 일단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부터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평균 변화율부터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됐죠? 평균 변화율. 일단 우리 그냥 임의로 y는 fx를 하나 좀 잡아 놓도록 합시다. y는 fx. 그런 다음에 두 점이 필요해요. 두 점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두 점을 잡을게요. 일부러 이렇게. 여기에 점을 제가 a, fa라고 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요 점을 b, fb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우리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알죠? 이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정의합니까? 직선의 기울기.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 b-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 fb-f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b-a 분의 fb-fa가 뭐가 되냐면 a, fa에서 b, fb까지 기울기가 되죠. 그래서 요거의 의미가 뭐가 된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평균 변화율.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결국 뭐다? 직선의 기울기다라는 걸 기억하면 돼요. 그래도 좀 생략하지 말고 다 적어볼게. 직선의 기울기,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거야. 알겠지? 요게 일단 첫 번째 내용이에요. 직선의 기울기. 이게 도대체 이걸 왜 배우냐 싶을 거야. 근데 간단하게만 생각해보면 이 미분과 적분이 물론 동시대에 태어났지만, 근데 이제 다른 학자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해서 뉴턴 씨 아나? 뉴턴 씨? 뉴턴 씨? 라이프니츠 씨도 아나? 둘 다 이제 뉴턴 씨는 이제 물리학에 가까운 사람이고, 라이프니츠 씨는 수학에 가까우신 분인데, 두 분이 이제 동시대 때 미분을 정의를 같이 했어요. 미적분의 정의를. 근데 이제 둘의 쓰임새가 달랐던 거죠. 라이프니츠 씨는 약간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에서 미분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셨다면, 뉴턴 씨는 물리잖아. 속도, 이런 거리, 이런 것들 계산에 좀 이제 신경을 좀 쓰신 거죠. 그래서 태어난 시기는 똑같지만 목적은 달랐어요. 목표는 좀 달랐다고 보면 돼.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개념이 왜 나오게 되는 거냐면, 우리 물리 혹시 좀 배경 지식이 있나? 없으면 뭐 그냥 들어. 물리에 대한 배경 지식 중에 역학, 처음에 이제 역학이라는 개념을 좀 배우죠. 거기서 속도, 가속도 이런 내용들을 배우거든. 위치. 우리가 속도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속도는 이렇게 정의를 해. 델타 t분의 델타 x. 이게 뭐냐면 걸린 시간 분의 위치 변화량,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속도라는 건 어쨌든 뭔가 기준이 없으면 속도, 빠르다. 빠른 거의 정의가 뭔데? 그치? 빠른 거의 정의. 뭐 보고 빠르다고 할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정의가 뭐였냐면, 요 지점에서 저 앞 지점까지 누가 더 빨리 가냐? 그게 이제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를 결정짓는 요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 요거라는 거죠. 만약에 이 위치도, 위치에 대한 어떤 식이 있다고 친다면, 그 다음에 이 시간도
T2에서 T1이라는 시간 동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우리는 T2에서의 위치가 있을 거고 T1에서의 위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위치 변화량, 요게 걸린 시간이에요. 시간 변화량.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랑 좀 비슷하다. 그쵸? 만약에 우리가 XT라는 어떤 새로운 함수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함수 위에 있는 점에서의 기울기랑 똑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속도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속도. 그럼 내가 할 얘기는 이거야. 저도 뭐 물리학을 전공을 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정도까지만 그냥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도대체 미분계수를 배우기 전에 이게 왜 얘기가 나오냐? 미분계수라는 게 결국에 순간 변화율, 이게 이제 미분계수예요. 우리가 오늘 궁극적으로 풀고자 하는 이 미분계수의 정의가 결국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미분계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속도를 결국 구해내려면 두 점이 필요해. 오케이? 두 점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속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간혹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과속 카메라 아냐? 과속 카메라? 이렇게 쑥 지나가다가 과속 카메라가 찰칵 하고 찍잖아. 그쵸? 그 찍었을 때 그 순간의 속도를 걔가 어떻게 포착을 할까? 이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 거죠. 우리가 두 점을 알아야지만 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 한 점에서의 그런 속도는 못 구할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 지금 속도라는 게 기울기로 정의가 되고 있죠. 맞죠? 속도는 기울기입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두세요. 속도는 기울기야. 기울기가 가팔라. 속도는 빠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오케이? 기울기가 완만해. 그럼 뭐야? 속도가 낮다, 느리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속도랑 기울기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알겠죠? 요걸 설명함이 있어서. 순간 변화율이라는 건 뭐겠어요? 뭔가 약간 순간적인 그런 변화를 포착하고자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순간이라는 단어가 마치 엄청 미세한 차잖아요. 미세한 차. 순간적으로 0.1초, 0.01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순간. 그래서 되게 미세한 변화죠. 그러니까 뭘 사용하는 거예요? 극한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극한. 극한이란 게 뭐였어? 1에서의 극한값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1에서의 함수값이 아니라 1에 거의 근접한 어떤 함수값을 극한값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1보다 살짝 아주 살짝 크거나 아주 살짝 작거나 되게 미세한 걸 보고 있죠. 그게 순간 변화율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순간 변화율이라는 게 뭐다? 평균 변화율에 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정의로 할 때는 이제 여기가 b, fa니까 리미트 b가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때의 b-a분의 fb-fa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요 그림을 보셨을 때 b라는 값이 어디에 가까워진다 했어요? a에 가까워진다 했죠. 그러니까 b가 쫙 당겨서 어디까지? 여기에 근접하게끔 설계가 되는 거야. 물론 이렇게 쫙 올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에 설계가 되겠죠. 그때의 뭐라고 했어? 얘가 의미하는 건 그때의 두 점의 기울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점과 요 점의 기울기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굉장히 확대를 시켜서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에 지금 b, fb가 있는데 a, 근데 이제 여기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는 이 점, 요 점이 지금 a보다 살짝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a 플러스, fa 플러스로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요거라고 요거. 그 두 점 사이 거리. 기울기.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냐면 여기가 아까 a, fa라는데 a, fa에서의
한 점에서의 뭔가 기울기. 그런 걸 우리가 곡선에서 한 점에서 기울기다 해서 우리가 접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곡선과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접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랑 굉장히 유사해지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0에 한없이 가까워지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x는 a에서 미분계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좋고 아니면 뭐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f'의 a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프라임 기호를 씌우게 되는 거죠. 오케이? 요게 바로 뭐가 되냐면 x는 a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결국에 b가 a에 가까워지면 얘가 0으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하거든요. 그러니까 0분의 0꼴이고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정형의 계산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 x는 a에서 미분계수가 존재를 하죠. 즉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미분계수가 존재하고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소리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한다는 소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뭐 지금은 요게 이제 극한값이니까 우리가 미분계수를 정의하는 거죠. 만약에 a 플러스로 가게 된다면 이 친구는 a보다는 살짝 크니까 x는 a에서의 우미분계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우미분계수. 그 다음에 당연히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이게 뭐예요? 좌미분계수를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좌극한이니까 이거에. 그래서 좌미분계수. 이게 같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가 존재한다는 소리?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소리.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으로 동치예요. 알겠죠? 동치가 무슨 말이냐면 요 뜻과 요 뜻은 동일한 뜻입니다. 그래서 f'a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이 내용이야. 그럼 이거를 형태를 바꾸면 돼. 요거처럼 제가 표현해 줄게요. 요게 바로 뭐가 된다? 순간 변화율이 되고요. 순변. 그쵸? 그래서 요게 아까 적어 놓은 대로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요 내용. 오케이. 근데 표현법이 얘만 있진 않아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요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거 좀 짜치잖아. b-a가. 그래서 b-a를 h라고 잡을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즉 간격으로 보겠다는 소리예요. 간격. 이 상황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있는 이 친구가 a 플러스 h, fa 플러스 h로 정의해도 나쁘진 않겠죠. 괜찮죠?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가 얼마 될 거냐면 fa 플러스 h에서 fa를 뺀 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또 시켜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아까 b-a라고 했던 녀석이 h가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요만큼의 간격이 얘니까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것도 뭐가 된다? 평균 변화율. 관점이 다른 거죠. 요거는 두 점, 뭔가 두 점을 잡은 것 같고 요건 뭐예요? 간격을 잡는 거죠. 간격을. 어떤 점에서 이만큼 떨어진 어떤 점이 있다. 이런 식의 관점만 조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요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아까 b라는 녀석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뭘로 바꿨어요? h로 바꿨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기 b였던 애가 어디에 가까워졌죠? a에 가까워졌죠. 그럼 이 둘 사이의 간격 h는 어디에 가까워질까? 어디로 가까워질까? 간격이잖아. 만나려고 하잖아.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는 거 알겠지? 그래서 리미트 h가 어디로 가까워질 때? 0으로 가까워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얘도 뭘로 정의한다? 미분계수로 정의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의 폼은 이 두 가지입니다. 요 친구랑 요 친구 이 두 가지가 된다라는 걸 왜 요까지가 요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된다. 뭘 착각하면 안 되냐면 자, 이 미분계수라는 녀석의 형태가 폼이 이거예요. 이거. 얘네들. 알겠죠? 형태가 얘네들. 그런 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부정형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형태가 되게 헷갈리는 파트들이 몇 개가 좀 생기거든요. 그 얘기는 나중에 좀 진행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여기까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앞으로 미분 가능하다는 그 말은 x는 a에서 뭐가 같다? 좌 미분계수랑 우 미분계수가 같아야 우리는 미분이 가능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요게 이제 1번과 2번에 대한 내용이었죠. 2번이 딱 미분계수고 근데 그걸 제가 압축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알겠죠? 그럼 간단하게 몇 개 예제만 좀 풀고 그 다음 파트로 좀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제 문제는 제가 뭐 가볍게 97페이지에 있는 1번과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까지 둘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번과 3번의 1번만 좀 2번과 3번의 2번만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example 1번을 먼저 좀 보도록 합시다. fx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내가 2번이라고 했는데 몰라. 말하고도 말 못하죠. 제가 뭐 말 잘하는 스타일입니까? 잘 못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얘가 x의 값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갈 때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 했으니까 평균 변화율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2 빼기 마이너스 1분의 누굴 잡으면 돼요? f2에서 f-1을 빼면 되죠. 이게 평균 변화율이죠.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밑에가 3이 될 거고요. 여기 2 넣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6이 되니까 2가 될 거고 빼기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따라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 2가 되겠죠. 평균 변화율 구하기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에 이제 2번을 볼 건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럼 2에서의 미분계수라는 거는 f'2라는 거고 f'2라는 값은 이제 고민해보는 거야. 얘로 갈지 얘로 갈지 아무거나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써볼게요. 첫 번째,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b라는 표기를 많이 안 써요. 뭘 많이 쓸 거냐면 지금 나와 있는 게 fx라고 나와 있다시피 얘를 x로 바꿀 겁니다. 그냥 알겠죠? 요걸 대중적으로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fx, fb라고 안 두잖아. fx라고 두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x가 2로 갈 때겠죠? 그때의 x-2분의 fx-f2다. 그럼 위에 걸 좀 정리해 볼게요. 리미트 x가 2에 가까이 갈 때 x-2분의 자 fx라는 녀석이 현재 3x제곱 더하기 x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라는 녀석 여기다 2 대입하시면 12 더하기 2니까 14가 되겠죠? 14를 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식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이제 3, 1에다가 얘가 이제 얼마를 딱 주면 돼? 2, 7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6이고 7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빼면 되겠죠? 따라서 이 친구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자, 아래쪽에다 쓸게요. 리미트 x가 2에 가까이 갈 때 x-2분의 x-2에 3x 플러스 7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이제 소거가 될 거고 약분이 될 거고 거기다가 이제 2를 대입하시면 결국에 얘가 13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f'2는 13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럼 요거의 뜻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f'2가 의미하는 게 뭐다?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걸 어떻게도 정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h분의 f2 플러스 h 마이너스 f2를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위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는 좀 계산해봐야 되니까 여기다가 2 플러스 h 집어넣으면 되죠. 3에다가 2 플러스 h의 제곱되고 플러스 2 플러스 h 되죠. 마이너스 f는 아까 14라 했으니까 14 적어주시고 정리해볼게요.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h분의 자, 요 친구는 제곱은 3h의 제곱이 될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얘가 4h가 되고 12h가 되고 거기다가 h 더하니까 15h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4, 3, 12 더하기 2니까 14에다가 마이너스 14니까 제로가 되니까 끝. h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3h 플러스 15가 되니까 이 친구는 15로 수렴하기. 뭔 소리야? 응? 잠깐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13H죠. 13H. 왜냐면 여기가 H니까. 그죠? 바보 같은지. 그래서 13으로 수렴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끝. 이 내용이 끝이에요. 이 미분계수가 진짜 이 내용이 끝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는 임팩트랑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계속 숙달해야 되고, 단순하게 지금 현재 그냥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하면 연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언급해드렸던 이 접선의 기울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얘를 우리가 단순하게 연산으로만 끌고 가지 않을 거고 3참수라든지 4참수라든지 어떤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를 결정짓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할 거예요. 뒤편에서. 알겠죠? 지금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자? 미분계수를 이해하고 미분계수의 공식 요거 미분계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좌미계랑 우미계가 같으면 되겠다. 혹은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선생님 아까는 왜 좌미계 우미계 안 따졌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안 따진 이유는 이 위에 있는 fx가 연속이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얘가 연속이잖아. 얘가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보시면 돼요. 좌극한 우극한을 다 보실 필요 없이. 왜냐면 연속이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이 같은 건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극한값을 따로 이제 나눠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케이? 대신에 이제 모든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단순하겠습니까? 뭐 불연속 함수도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는 또 미분계수가 다르게 정의될 수 있으니까 기억을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 보시면 이제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91페이지 있죠. 91페이지. 91페이지의 내용을 우리가 굳이 막 엄청 열심히 익힐 필요가 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2번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형태, 미분계수의 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것도 어쨌든 방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다라는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거 한번 지우고 2번에 대한 내용은 미분계수의 폼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어떤 형태의 폼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미분계수의 폼? 좀 약간 좀 짜치는데? 형태? 하여튼 저는 이제 그런 네이밍은 좀 잘 못 짓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9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뭔 말인지는 알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설계를 하진 마시고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어떤 걸 볼 거냐면 리미트, 제가 그냥 머릿속에 생각을 했던 거를 좀 적도록 하겠습니다. x가 1에 가까이 갈 때는 하지 마시고 2에 가까이 갈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뭘 보는 거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fx 마이너스 f2 이걸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참고로 이제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은 깔려 있어요. 알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미분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없으면 우리가 얘를 f'2로 정의 못해요. 아시겠죠? 진짜 알겠니? 알겠어?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냥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할게. 이건 어떻게 되냐? 이건 간단해요. 리미트 x가 2에 가까이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주자? 극한값을 쪼개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했던 거. 전단원에서 열심히 했던 거 이렇게 쪼개주시면 돼요. 우와, 큰일 날 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이 극한값의 계산의 성질에 보시면 수렴과 수렴을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나눌 때는 분모가 0인 것만 조심. 그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모든 값이든 다 수렴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과정에서 얘가 수렴하냐를 봐야 돼요. 근데 얘는 수렴하죠. 왜 수렴하냐?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있다라는 것은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얘는 수렴합니까? 당연하죠. 4분의 1로 수렴합니다. 수렴과 수렴을 곱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결과값도 수렴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리미트를 얘한테 줘가지고 원래는 곱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 과정은 생략하자고. 알겠지? 그런 속과정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수학에서는. 근데 그거를 잘 지켜야 나중에 뭐가 생겨? 헷갈리는 게 발생하더라도 내가 올바르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팁이겠죠? 오케이? 갑시다. 계산해보자고. 얼마겠어? 요거는 얘가 4분의 1로 수렴한다 했죠? 4분의 1 곱하기 f'의 2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끝이에요. 네. 첫 번째 폼입니다. 알겠죠? 두 번째 폼을 보도록 할게요. 리미트 x로
x가 2로 갈 때 이번에는 x-2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에가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어우, 위에가 갑자기 fx 제곱 마이너스 4 이런 꼴로 바뀝니다. 자, 요거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거예요. 우린 미분계수의 정의를 써야 되는데,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치환이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알겠죠? 치환이라는 걸 이용을 할 건데 문제가 있어. 얘를 치환할까, 얘를 치환할까? 얘는 왜 치환해, 그지? 얘를 치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x의 제곱을 2로 치환합니다. t로 치환합니다. 뭔 2로 치환을 하냐? 그지? 그럼 x가 2로 갑니다. 그러면 x의 제곱은 어디로 수렴할까요? 4로 수렴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t가 어디로 수렴할까요? 4로 수렴합니다. 됐죠? 형태를 바꾸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있던 x는 루트 t입니까? 뭐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죠. 근데 선생님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거는 바보 같은 발상. 왜냐면 x가 어디에 가까워진다 나와 있어. 2에 가까워지잖아요. 그 2에 가까워지면 양수겠지 당연히. 그치? 2보다 살짝 작거나 큰 거니까 양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보실 필요 없어요. 플러스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면 뭐가 발생을 하냐. 좀 계산값이 좀 더럽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요. 저는 이제 치환까지 해놨잖아요. 그래서 얘를 x제곱 바꾸고 싶어요. 근데 그 바꾸는 과정 중에서 양변에다가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2를 곱하는 요 로직을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리미트 x가 2에 가까이 갈 때 밑에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바뀔 수가 있고요. 위의 값은 f의 x제곱 마이너스 f4 곱하기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보는 거예요. 얘를 뭘로 또 바꿀 수 있냐면 리미트 t가 4로 갈 때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의 값은 얼마로 바뀔 거냐면 t 마이너스 4분의 위에가 ft 마이너스 f4가 되겠죠. 곱하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 t 플러스 2라고 정의하시면 끝이에요. 그러면 얘 수렴합니까? 당연하죠. 아까 fx가 미분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f'4로 수렴할 겁니다. 요거 수렴합니까? 수렴하죠. 왜요? 값을 대입했을 때 0이 아니니까. 뭐 0이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값을 대입하면 값이 있죠? 얼마입니까? 4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값이 얼마? 4f'4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외우기로 한 게 91페이지야. 어떻게? 요거랑 같아야 되고요. 요거랑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린 뭐라고 정의한다? f'의 세모다 이렇게 정의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식화 시키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굳이 극한값 계산만 잘하면 되는데, 오케이? 근데 이 방법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방법을 기억한 상태에서 내가 암산하는 건 괜찮아. 알겠지? 됐나요? 오케이. 요게 이제 두 가지의 폼입니다. 그 다음에 H 쪽으로도 갈게요. H 쪽에도 폼이 당연히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또 보도록 할게요. 3번. 어떤 내용이냐? 요 내용입니다.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H분의 이번에 요걸 볼 거예요. F의 얼마를 볼까? 2 플러스 H의 제곱 이렇게 보겠습니다. 쉽지 않죠? 아니다. 3H 이렇게 볼게요. 자, 어떻게 갈 거니? 똑같아요. 똑같아. 어떻게? 폼은 항상 그 폼을 유지하셔야 된다니까. x-a분의 fx-fa h분의 fa 플러스 h-fa 알겠죠? 그래서 이거 꼴백이 싫어요. 요 앞에 뭐가 있는 게 싫어. 그래서 얘를 치환하는 거예요. 라지 h로. 알겠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h가 어차피 0으로 가잖아요. 그럼 3h도 당연히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얘가 h입니다. h도 0으로 가겠죠? 그러면 얘는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그죠? 얘가 얼마가 될 거냐? 아까 우리는 3h가 h란 걸 알잖아요. 그럼 h는 뭐가 되냐면 3분의 1 라지 h로 바뀔 겁니다. 그럼 어차피 분모에 있으니까 이 친구는 역수배해서 이쪽으로 곱해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위쪽은 뭐가 될 거냐면 f의 2 플러스 h 마이너스 f2 이런 식으로 정의해요. 그럼 이것도 미분계수의 형태죠. 똑같이. 그래서 얘도 뭐가 된다? f'의 2 곱하기 3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f'2가 나옵니다. 요게 세 번째 폼.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폼은 어떻게 되느냐? 네 번째 폼은 이겁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h 뭐야 이게? 갑자기?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자, 여기 내가 진짜 중요한 말 하나 할게.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 잘 들어. 잘 생각해야 돼. 이거는 fx가 너무 중요해요. 미분이 가능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fx가 다항함수란 말이 있어도 좋아요. 그건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이 가능하다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미분계수의 형태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예전에 한때 엄청난 오답률을 불러왔던 문제 중 하나입니다. 실제 수능에서. 알겠죠? 3점짜리 문제로 나왔는데 애들이 이게 다 틀린 거야. 정말로. 그래서 제가 지적질을 엄청나게 했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 당시에 풀었던 거는 내가 학생 때야. 내가 학생 때였기 때문에 정말 오래된 문제인데 이게 내신에서 진짜 많이 나와요. 애들한테 페이크 주기가 굉장히 좋다고. 알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네, 끝이에요. 그럼 요거를 이제 계산해보자고. 자,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야. 알겠지? 그런 말 없으면 이거 계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제가 하나하나씩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미분계수의 형태가 안 보이잖아요. 뭐 해야 돼요? 만들어내면 돼요.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h에다가 fa를 더하고 빼는 거예요, 위에서. 그럼 똑같아지죠, 어차피.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이 친구들을 바꾸는 거예요. 뭘로 바꾸냐? 이렇게 바꾸는 거죠. 요 친구랑 요 친구를 묶어낼게요. 그리고 요 친구를 묶어낼게요. 괜찮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그 다음 빼기로 묶을게요. h분의 그러면 얘 빼기 앞에가 사라지겠죠. fa 마이너스 h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였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빼버리면 fa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형태랑 이 폼과 요 폼이 미분 가능의 폼이 돼버려요. 미분 계수의 폼이 돼버리죠. 그쵸? 얘는 우리가 f'A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미분이 불가능하면 얘가 왜 f'A야? 이해돼요? 얘도 마찬가지. 얘는 뭐겠어요? 이것도 맞춰줘야죠. 여기가 마이너스 h죠. 아까는 뭐였어요? 여기가 3h였죠. 그래서 여기다 3 곱하고 여기다가 3 곱해가지고 얘가 이제 계산이 됐던 거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 뭐 하면 돼요? 여기 마이너스 곱하고 위에도 마이너스 곱해야 되죠. 근데 위에 마이너스 곱하는 걸 여기다가 얹어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얘가 뭐가 됩니까? 좌변에 있는 이 친구가 f'의 a가 되고요. 우변에 있는 이 친구도 뭐가 됩니까? 이렇게 나와 있지만 마이너스 있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마이너스 h 자체를 또다시 치환할 거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랑 맞춰져 있으면 그냥 동일하게 f'A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EF'A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도 요 친구랑 같아야지만 이게 뭘로 정의된다? f'의 2로 정의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게 미분계수의 폼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어디로 갈 거냐? 세 번째 내용. 딱 6시 반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오케이? 세 번째 내용은 이제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인데 볼 필요 없습니다.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접선의 기울기 얘기죠. 네, 여기 패스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내용을 미분 가능으로 볼게요. 미분 가능.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를 또다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겁니다.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이런 말을 줘요. 자, 그러면 뭐가 성립하냐?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굉장히 중요한 명제를 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알겠죠?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자, 이거의 대우도 성립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또 할게요.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면 아니죠. 미쳤죠. 대우니까 불연속하다면 이게 P면 Q다잖아요. 그래서 not Q가 이게 되겠죠. x는 a에서 연속이 아니다니까 불연속이겠죠. 그래서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 미불 이렇게 표현할게요. 됐나요? 요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요 대우도 참입니다. 알겠죠?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둘 다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프루프를 한번 해보죠. 증명을 해보죠.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가정에서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했으니까 이 말을 수학적 수식을 표현하면 f'a가 존재한다는 소리고, 그 f'a는 뭘로 정의할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갈 때 x-a분의 fx-fa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괜찮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뭘 볼 수 있냐면 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뭘 알 수가 있냐? x가 a에 가까워지죠. 그럼 결국 x가 a에 가까워지면 이거이면 x-a는 어디에 가까워지면 0에 가까워집니다. 맞죠? 자, 그러면 밑에가 0이 돼요. 그럼 위에도 0이 돼야죠. 왜? 존재해야 되니까. 밑에가 0인데 위에가 0이 아니면 발산하잖아요. 양의 무한대든 음의 무한대든. 맞죠? 발산하면 우리가 이거 극한값을 존재한다고 합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발산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존재할 때 수렴한다는 표현을 쓰고요. 그죠? 그래서 발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x-a가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fx-fa도 어디에 가까워져라? 0에 가까워지는데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fa가 0으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까지 괜찮아? 좋아. 자, 근데 얘는 상수잖아요. 상수값은 극한을 보내도 어차피 상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얘를 넘길 수 있어요. 왜? 얘도 수렴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얘가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수렴하고 수렴하는 것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도 수렴한다는 성질을 통해서 얘도 수렴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결국 넘기게 되면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값은요. 어디가 된다? fa가 된다. fa로 수렴한다. 라는 거고, 요런 표현 있죠? 요 표현. 요 표현이 뭐냐면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우리 연속의 정의가 뭐였어요?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존재하고 그 두 개가 같아야 된다니까 요 한 줄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끝났어요. 증명 끝. QED. 그래서 이제 이 뜻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분을 연속은 continuous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속되어 있다 이 뜻이고요.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디퍼런셜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곡선으로 올라가면 스무스라는 개념도 쓰거든요. 그래서 매끄럽다라는 뜻이에요. 미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continuous, 그러니까 연속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면 되냐면 한붓 그리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끝없이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미분 가능은 어떻게 우리가 이미지화하면 좋냐면 매끄럽다, 매끄러운 곡선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매끄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매끄러운 곡선의 형태다, 스무스하다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미분 가능이라는 건 뭐냐면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는 곡선으로 정의되는데 매끄럽게 연결된 약간 연속이 그 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 개념. 역은 성립할까요?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해서 매끄럽게 연결된 곡선이 될 수 있을까? 아니겠죠.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발레가 뭐가 되냐면 발레의 뜻이라고 해서 카운터 이그젬플이에요. 발레가 뭐가 되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런 걸 뾰족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첨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뭐냐? 딱 요거예요.
이런 애들. 혹은 이런 애들을 우리가 첨점이라고 할게요. 되게 뾰족하잖아요. 뭘 보시면 되냐면 좌미계랑 우미계가 다르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미분 가능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좌미계랑 우미계가 같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잘 봐봐. 좌미계는 결국 뭐냐면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였거든요. 그럼 좌미계는 그 지점에서 살짝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런 느낌. 우미계는 그 점에서 살짝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살짝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얘가 되고요. 살짝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얘가 되니까 갑자기 기울기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팍 꺾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분계수가 달라요. 좌미계랑 우미계가. 맞나요? 얘는요. 마찬가지겠죠. 여기 있으면 이렇게, 여기 있으면 이렇게 갑자기 팍 바뀌죠. 근데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럼 얘는요? 생각할 수 있죠. 얘는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얘입니다. 그리고 살짝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얘입니다. 그리고 살짝 오른쪽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얘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약간 좀 비슷한 거죠. 다른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무한의 세계에서는 같아질 수 있다는 거고 얘는 너무 역동적으로 갑자기 확 하고 바뀌는 포인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외우면 돼요? 뾰족점이라는 걸 외우면 돼요. 이게 미분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연속이니까 한붓 그리기는 가능하지만 얘는 미분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예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내용이 어렵지?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것도. x는 a에서 불연속이면 미분이 불가능하나? Of course. 잘 보세요. 잘 봐. 재밌는 거 한번 해볼게. 어떤 거냐? 이렇게 하나 있다고 치고요.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럼 이거 불연속이죠. 요 지점에서 불연속이죠? 그래서 요 친구가 뭐가 되냐면요. 요 친구가 a, fa가 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여기가 함수값이고 여기는 이렇게 빵꾸 뚫려 있는 부분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좌미분계수의 정의가 뭐였냐면요. 이거였죠. 리미트 x가 a보다 살짝 클 때, 좌미분계수가 a-일 때죠. x-a분의 fx-fa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a, fa에서 그것보다 살짝 작은 놈의 점에서의 기울기로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를 기준으로? 요걸 기준해서 살짝 왼쪽에 있는 점의 접선의 기울기, 그 기울기니까 요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좋아. 근데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x-a분의 fx-fa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요 점에서 노란색으로 해볼게. a 플러스라면 살짝 여기 있지 않겠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해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된다고. 얘는 왼쪽에 있지만 같습니까? 좌미계, 우미계가? 당연히 다르죠. 불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미분이 불가능한 거예요. 존재할 수 없어요. 이해됩니까? 끝. 그림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이 미분 가능을 계속 그림으로 이해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내용은 끝났어요. 이제. 후. 자, 그러면 이제 문제만 풀고 잠깐 쉽시다. 그래서 대표 예제 1번은 미안합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알겠죠? 뭐 굳이 할 필요는 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 연산이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에서 보여드렸던 예제에서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 예제 2번은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한번 같이 가봅시다. 페이지는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한번 갈고 가죠, 이거. 거기 한번 풀어볼래요? 자, 갑시다. 2번에 1번부터 먼저 가보도록 해야 되겠죠? 뭐, 아까 했던 형태니까, 보면, 일단 F'A가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니까 저런 조건을 줬겠죠? 그래서 1번.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 H가 0으로 갈 때구나.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3H 마이너스 FA 요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랑 요게 같아야 되는데 안 같죠? 같게끔 3 곱해주는 대신에 분모에다 3을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3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럼 요거 자체가 뭐가 된다? 요 자체가 F'의 A가 된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3F'A여서 답은 3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보죠. 2번. 자, 이번에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제곱 마이너스 FA. 요것도 마찬가지. 맞추라고 했죠? H제곱으로. 그러면 양변에 H 곱하고 H 곱하면 되죠. 어차피 H는 0이 아니라 0에 가까운 숫자가 될 거니까. 맞죠? 그럼 요거 자체가 또 뭐가 된다고요? F'A. 그 다음에 얘가 F'A니까 곱하기 H를 하면 H를 0으로 보내면 0으로 수렴하겠죠, 당연히? 됐나요? 그 다음에 3번 가보도록 합시다.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가 0으로 갈 때, 바보야. H분의, 이거는 이제 어떻게 정의하면 됩니까? 더하고 빼야죠. FA를 더하고 빼라. 그런 다음에, 리미트 H, 이거 계속 계산하다 보면 요령 생기거든? 어떤 요령 생기냐면, 여기 앞에 2 있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 3 있네? 2F'A, 마이너스 3F'. 그러니까 괜찮아. 아주 좋아. 근데, 지금은 그러지 말라는 소리 알겠지? 귀찮아. 나도 귀찮아. 야, 내 이거 못 풀까? 나도 겁나 귀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러다가 이 극한을 계산을 지금은 이렇게 단순하지만 조금만 넘어가도 극한이 좀 귀찮아질 때가 있어. 계산하기가. 그때 돼서 또 이제 적응을 못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얘는 이제 F의 A 플러스 2H 마이너스 FA 요게 될 거고 마이너스로 빼면 H분의 FA 마이너스 3H 마이너스 FA 이렇게 하죠. 맞춰주면 되죠. 여기 2 곱하고 여기 2 곱해주고 맞죠? 여기 앞에는 마이너스 3H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 곱해주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3 곱하면 플러스 3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따라서 얘는 뭐가 돼? 2F'A 얘는 3F'A 두 개 더하면 5F'A니까 답은 얼마? 5라고 바꿀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대표예제 3번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3번은 몇 번만 좀 풀어드릴 거냐면 2번과 3번만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2번부터 뭐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제죠.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의 3승 마이너스 f1 요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태를 맞춰주라고 했고 그러면 우리가 결국 여기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x의 3승 마이너스 1꼴로 바꿔줘야 돼. 그러려면 우리 곱셈 공식을 기억하셔야 되죠. 얘를 곱하면 된다. 여기 위에도 똑같이 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했을 때 요거의 계산값이 얼마 나와요? x의 3승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x의 3승 마이너스 1분의 fx의 3승 마이너스 f1이란 녀석이 뭘로 정의된다? f'1로 정의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는 요거 남았죠? 1을 보냈을 때 3으로 수렴하니까 3. 따라서 f'1이 2라고 나와 있으니까 답은 6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은 끝났고요. 3번으로 갑시다. 3번 조금 특이한 형태가 나와버렸죠.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x 이거 순서는 또 왜 이렇게 바꿔놨니? 요겁니다. 요거 맞죠? 그럼 뭘 생각하면 되냐? 단순해요. 보이잖아. 뭐 이런 거 그치? F1 이거 좀 그래. 잘 모를 때는 더하고 빼야죠. 사실 이거를 초장에 바로 생각할 수 있으면 진짜 걔는 그냥 난 놈인 거고 그치? 우리는 발상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치를 쌓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럼 누구끼리 묶으면 되겠어요? 그쵸? 요거를 묶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아까 요 문제 풀 때도 이런 기법을 썼죠. 근데 요 문제 풀 때도 갑자기 이런 기법을 써야 되죠. 풀이의 유사성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치를 쌓아놨으면 당연히 나중에 문제를 풀 때도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니까 귀찮아도 써라. 알겠지?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요거랑 요거 묶는 건 f1로 묶으면 되죠.
그래서 F1로 묶어봤더니 엄마나 세상에 밑에가 X-1이고 위에가 F1로 묶으면 X-1이죠. 아, 뭐가 돼요? 약분이 되더라. 더하기 X-1분의 위에 거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버리면 얘가 fx-f1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극한을 보내시게 되면 얘는 f1이 될 거고 요거는 뭐 계산할 거 없죠? 얘 극한을 보내시면 마이너스 f'1이 되니까 f1이 얼마나 됐지? 3이라 했고 f'1이 2니까 두 개를 빼면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잘 기억해 두시고 참 문제들이 좋네요. 그 다음에 대표 예제 4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참 좋은 문제. 저의 풀이를 좀 따라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이게 도함수 배우기 전에 좀 나온 게 조금 그렇네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함수 페이지가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밑에 있는 풀이 방식대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보다는 결국 이 문제가 요하고자 하는 게 F'1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찾아 나가면 되긴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다르게 풀고 싶어. 그래서 도함수를 배운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건 좀 패스할게요. 대표 예제 5번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F'의 A, F'의 B, 그 다음에 B-A분의 FB-FA. 요거는 이제 뭘 봐야 되는 문제냐면 요게 의미하는 게 뭐였죠? 기울기였죠. 어떤 기울기? A,FA에서 B,FB까지의 기울기죠. 그래서 내가 1번만 보도록 할게요. 1번. 1번이 요거죠. 여기가 A,FA라고 나와 있고 여기가 이제 B,FB라고 나와 있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대소 비교를 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부터 볼게요. 요거. F'A의 의미는 뭐냐?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기울기예요. F'P는 뭐냐?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괜찮죠? 그 다음에 요게 뭐냐? 요거는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죠. 누가 제일 커요? 얘가 제일 가파르고. 그 다음은 얘. 그 다음은 얘. 순서는 요렇게. 답 낼 수, 반대죠. 요렇게. 미쳤지? 요게 제일 크고. 두 번째 얘, 세 번째 얘. 알겠죠? 큰일 날 뻔. 근데 제가 요 문제만 풀기엔 조금,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시면 107페이지에 5-3도 좀 풀어볼 거거든요. 여기서 뭘 볼 거냐? 기억의 의미를 좀 한번 체크합시다. 나는 이게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온다고 생각하거든. 이 문제도. 심심치 않게 나와요. 얘 뭘로 해석할 수 있을까? 얘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이게 F형이 0일 거거든요. 그래서 F형이 0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 B,FB에서 0,F형까지 기울기가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한번 적어 놓으시고요. 니은은 해석하기 너무 쉽죠. F'A니까. 그래서 디귿을 보시면 디귿에서 FB-FA라고 하는 것이 B-A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지금 B랑 A 값을 봤을 때 B-A는 양수거든요. 얘는 양수. 그래서 양변에 B-A를 나눠도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뀝니다. 이렇게 바꾸시는 게 포인트겠죠? 오케이? 그럼 B-A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1만 남을 거고. 그래서 A,FA에서 B,FB까지 그은 기울기가 1보다 크냐를 보면 되고 5-3에 Y는 X가 있는 이유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Y는 X의 기울기가 딱 얼마야? 1이거든. 그래서 두 기울기를 비교해보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부류의 문제는 꼭 하나씩 출제되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대표예제 6번에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미분 가능성을 조사를 해볼 겁니다. 상당히 귀찮은 작업이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미분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뭘 봐야 되냐? 연속성을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왜? 불연속이면 무조건 그냥 뭐가 돼버리니까 미분 불가능이 자동으로 결정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논술형에 쓰실 때, 근데 너네는 어차피 논술형은 안 나오니까 논술형을 대비할 필요는 없는데 논술형을 쓰실 때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려면 반드시 연속성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을 보면 fx가 x 절대값 x니까 둘로 나눌 수 있죠.
x 곱하기 x가 되려면 x가 0 이상이면 되고 x가 0보다 작으면 x 곱하기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랑 x 곱한 건 x제곱, x랑 마이너스 x 곱한 건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할 거고, 그래프 그려보면 제일 깔끔해요. 근데 이제 뭐 쉽진 않죠, 그래프 그리기가. 이게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프 그리는 게. 0을 기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제곱이니까 원래 요 그래프인데 지금 0보다 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요. 됐죠? 0보다 작을 때는 x제곱, 요거잖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겨요. 미분이 가능하냐? 당연히 미분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이거는. 알겠죠? 이게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논술형에선 절대 안 돼요. 1번. 연속성 따져봐야 되죠. 연속성.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리미트 x가 0에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값은 뭘로 정의할 수 있죠? 리미트 아니다. 그냥 하나씩 보자.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x 얼마예요? 0이죠? 리미트 x 0 마이너스로 갈 때는 fx가 얼마예요? 요걸로 가니까 0이죠? 두 개 같죠? f0 얼마? 0이죠? 세 개 같죠? 끝! 연속. 오케이? 두 번째, 미분 가능성. 아, 좌미계, 우미계 다 따져야 돼.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너무 귀찮으니까. 아니야, 똑같아. 우미계부터 보자고. 얘는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x-0분의 위에가 얼마가 될 거냐면 fx. 근데 fx인데 0 플러스니까 여기로 와야 되겠죠? fx가 x의 제곱이 될 거고 f0은 0이니까 마이너스. 됐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x분의 x제곱이라서 얘는 0으로 갈 겁니다. 됐죠? x가 0보다 작을 때도 마찬가지. x-0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0 요거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 어차피 얼마로 가요?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 같으니까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2번에는 제가 연속성은 좀 제외를 할게요. 0 집어넣어봐요. 좌측 우측. 둘 다 1이죠. 그래서 일단 연속 완료. 두 번째, 이제 미분이 불가능한 상황이겠죠. 설마 1번에서 미분 가능을 줬는데 2번에서 미분 불가능을 주겠어? 자, 그래서 이제 뭘 볼 거냐면 리미트 h로 갈 거냐 아니면 x로 갈 거냐를 봐야 돼요. x 마이너스 이걸로 갈 거냐 h로 갈 거냐. 뭐가 편할 것 같아? 개인적으로 뭐 다 비슷하긴 해요. 똑같아요. 그냥 왜냐면 0이기 때문에 항상 똑같아요. 왜냐면 x-0분의 fx 빼기 f0 이거랑 뭐야 이거 h분의 근데 x 빼기 0은 어차피 x잖아. x분의 이거 h분의 fh 뭘로 할까? 하나는 그러면 이렇게 하자. 하나는 x로 하고 하나는 h로 하자. 그러면 좌미분계수는 x로 할게요.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x-0분의 이거 되게 특이한데 x가 이제 0보단 작으니까 저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0을 대입하게 되시면 f0은 밑에 거 식에서 f0은 1이죠. 1을 빼시면 됐죠. 극한 얼마로 가냐?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2로 수렴하네. 됐죠? 두 번째는 우극한은 h로 보기로 했죠.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fh-f0을 보시면 되죠. f0 플러스 h-f0이니까 f0은 어차피 1이 될 거고 f0 플러스 h는 fh니까 fh는 h가 0보다 살짝 크면 저쪽으로 가겠죠. 소거 될 거고 h 나눠주면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1이라서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두 개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르니까 좌미계랑 우미계가 다르니까 x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 어디서? x는 제로에서 미분이 불가능하지만 연속이다. 첨점이 생기겠죠. 실제로 뭐 그래프 하나 그려볼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저 친구는 약간 이런 느낌. 되게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살짝 바뀌는 거죠. 아니면 이게 더 가파르고 이게 더 완만하구나. 하여튼 이런 느낌이에요. 하여튼 달라. 알겠지? 살짝 약간 이런 느낌이 알겠죠? 달라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면 미분계수까지 끝이 났죠. 잠깐 쉬었다가 도함수 파트로 넘어가도록 합시다.